안녕하세요. 김종길 국어학원에서 신목중학교 2학년 내신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정지호입니다. 네, 얼마 전에 시험이 있었죠. 1학기 기말고사. 이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 적중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신목중학교 이번 기말고사를 바탕으로 시험 경향을 간단하게 분석해 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말고사에서 김종길 국어학원의 적중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 시험이 끝이 아니니까요.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시험 대비 공부법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기말고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 5개가 만점이라고 봤을 때 그중에 별 4개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했고요. 학생들도 시험이 끝나고 나서 많이 어렵다, 진짜 너무 어렵다 라는 평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평균도 60점대 후반으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시험 범위를 살펴보시면 1단원의 진달래꽃, 내보다 큰 아홉, 그리고 양반전 통해서 시, 수필, 소설, 문학 개념을 모두 다 가져가는 단원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반어와 역설, 풍자라는 표현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목중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특징에 맞게 김소월의 먼우일, 그리고 고재종의 첫사랑이 외부 지문으로 미리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법도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문법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표준 발음법 그리고 한글 맞춤법, 이 두 가지를 모두 물어보는 정확한 발음과 표기, 이 단원이 시험 범위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문제 유형을 살펴보면 객관식 32문항입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문항수가 많은 편이었고요. 문학에서 23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문법에서 9문항이 출제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경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리 공지하지 않은 외부 지문이 제시가 되어서 문학은 전체적으로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그에 비해서 비교적 문법은 개념이 어려운 데에 비해서는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 많이 나와서 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미리 공지하지 않았던 새롭게 출제된 외부 지문이었는데요. 외부 지문을 보시면 김종삼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그리고 이재현의 사리와 박지원의 허생전, 이렇게 세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된 모양을 보시면 김종삼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는 고재종의 첫사랑과 함께 아예 지문으로 제시가 되었고 고재종의 첫사랑과 비교하는 문제로 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재현의 사리화와 박지원의 허생전은 모두 풍자를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에 박지원의 양반전과 비교해서 출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목중학교는 외부 지문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험 범위에서 미리 제시된 외부 지문은 2지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종길 국어학원에서는 추가적으로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최대한 외부 지문 푸는 연습에 초점을 두어서 내신 대비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재현의 사리어와 박지원의 허생전은 저희가 한번 문제로 풀어봤던 지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중 사례 분석에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박지원의 양반전과 박지원의 허생전을 비교해서 출제한 문제였는데요. 보시면 허생과 양반, 그리고 허생의 처와 양반의 부인이라는 인물을 각각 비교하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신목중학교 5주차 추가 자료로 외부 지문 총정리 자료를 배부하였습니다. 이 자료에는 반어와 역설 그리고 풍자에 나누어서 각각 나올 수 있는 외부 지문을 총정리해 놨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듯이 박지원의 허생전 또한 허례허식뿐인 양반층을 풍자하고 있고 조선의 당시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라는 점을 정리하여서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정답 선지가 4번이었는데요. 여기서 양반의 부인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도록 설득하고 있다라는 오답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 유형이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걸 예상하고 뒷보 자료에서 양반의 부인은 양반의 비생산성 그리고 무능력함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비판만 하는 것이지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가 설득한다든가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건 절대 아니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4번이 아니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외부 지문이 출제된 문제는 20번이었습니다. 20번에 출제된 작품은 이재현의 사리화였는데요. 이 작품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고려 후기에 이재현이 탐관오리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지은 작품인데 많이 생소한 작품이에요. 학생들이 아예 처음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종길 국어학원에서는 이 작품이 풍자라는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미리 파악하여서 이 또한 외부 지문 총정리에 풍자의 예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딱 보면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신비법서의 선지분석 자료로 윗글을 다음시와 연관지어서 감상하라 라고 얘기를 해서 사리화와 양반전을 비교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참새는 양반과 대응되는 존재이고 늙은 호라비는 마을의 일꾼과 같은 수탈당하는 백성과 대응되는 존재이다 라는 점을 설명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기억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신목중학교 내신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김종길 국어학원에서는 향후 시험 대비 방법을 2학기 시험 범위에 맞춰서 정규 수업과 내신 수업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학기 시험 범위는 1학기와 동일하게 문학 개념이 들어갑니다. 시와 소설 각각 한 편씩 들어가는데요. 신목중학교의 특징이 여기서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여기서 많은 외부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문법에서 훈민정음 창제 원리가 들어가고요. 독서에서 설명하는 글, 읽기와 쓰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시험 범위에 맞춰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냐? 우선 정규 수업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신 대비 수업이 끝나고 정규 수업이 진행 중인데요. 정규 수업에서는 국어와 독서 논술 수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어에서는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을 보면서 문학 작품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연습하는 문학 수업이 구성되어 있고요.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같은 기본 문법들에 대해서도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문, 이거는 비문학 지문을 많이 읽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비문학 지문은 저희가 격주로 독서논술 수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 수업을 들으면 꾸준히 국어 수업을 하면서 국어 실력을 향상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문학의 여러 작품들을 배우면서 신목중학교의 특징인 외부 지문에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시험 대비 방향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국어학원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내신 대비 수업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수업 교재는 내신비법서를 사용합니다. 이 내신비법서에는 꼼꼼하게 교과서와 프린트를 중심으로 다시 만든 개념 정리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꼼꼼하게 내용을 정리하면서 1차적으로 내용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잘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모두 정리하고 있는 선지 정리와 문제풀이가 내신비법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신비법서를 활용해서 꼼꼼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난 후에는요, 선지 완벽 분석과 문제풀이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과제로는 개념을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 내신 비법서의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적용하고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을 교정하면서 정확한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길 국어학원의 특장점은 클리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김종길 국어학원의 클리닉은 문제풀이와 귀가 테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풀이는 학생들이 헷갈리기 쉬운 개념들 위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점이 틀렸는지 파악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난 후에는 채점하고 꼼꼼하게 1대1 피드백을 하면서 이 학생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개념을 모르고 그리고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 학생인지 제가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테스트를 통해서는 최대한 꼼꼼하게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다시 한번 선지의 OX를 체크하면서 어떤 점이 틀린 건지 파악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리닉이 다 끝난 후에는 제가 1대1로 개별 피드백을 작성해서 학부모님께 문자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은 장점인지 그리고 부족한 점은 어떻게 채워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신 대비 수업을 함께 들으시면 이렇게 어려운 신목중학교 내신 시험도 꼼꼼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다가오는 2학기 시험도 김종길 국어학원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